들의 현명함을 일으켜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빚더미의 나라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김종인 총괄선대 위원장님과 우리 신재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에 많은 후보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지를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격려를 해주십시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결실함을 잘 알고 있는 당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많은 후보님들이 여러분들께 대국민 홍세를 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이 실업을 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무급휴직을 당함으로 인해서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 경기도의 운수 사업이 이달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택시는 기본 1시간 대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복잡복잡되는 우리 이 지동시장에 당연히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줄보다도 대출을 받으려는 줄이 더 깁니다. 그 대출을 받았다 한들 그냥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실업자가 100만이 늘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출이 많았는데 그 대출을 연장하려니까 금은돈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릿고개 시절을 우리의 어르신들로 끝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릿고개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이 맡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이 막아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왔던 우리 미래통합당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절절함이 미래통합당으로 모인다면 우리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반드시 이 나라 이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맞아. 해서 필요한 장면만 하면 돼요. 하나 좀 보내주세요. 하나 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하시대. 아유, 고마워, 진짜. 고맙다고. 파이팅. 아이, 고맙다고. 우리 좋은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서. 대한민국의 한번 찍어. 감사합니다.
아시죠? 후보자들만 죄송합니다. 마이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너무나 절박한 위기 속에 바지한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간절한 외침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경솔한 언행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천마디 말보다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견제와 군영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미래통합당 부족해도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남은 72시간 모두 투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전국 동시에 대국민 노소 경기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장소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 좌파 독재 정권의 연장을 저지하고자 밤낮이 따로 없으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양 동안을 후보로 출마하신 심재철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갑 이창성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병 김용남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정 홍종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무 박재순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 가천시 신계영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산시 최윤희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시 이창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송석준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시 조옥동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외국인에서 다음은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대국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후보님들께서는 유세차 앞에 쭉 일렬로 서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세요. 자, 위원장님과 후보님들께서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일동 인사! 미래통합당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대국민 호소에 나선 김종인 총괄선대 대책위원장님께서
단상으로 모실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김종인 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중학생이세요? 아, 우리 중학생이랍니다, 여러분. 박경빈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 경기도 유권자 여러분, 이제 총선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대한 평가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실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얘기한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세 가지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의 불안, 경제의 불안,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여러분들을 이런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당은 반드시 이번 4월 15일 총선을 이길 것이고 4월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 불안에서 해방을 시킬 겁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안보도 무능했고 외교도 무능했고 경제도 무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마구대고 경제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결과적으로 실업과 폐업을 양산하는 경제 상황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참 어렵게 지탱을 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처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어요? 정부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경험한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대통령과 수상들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의 재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극복했다 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
도지사 시장만도 못한 것 같아요. 도지사 시장들은 그나마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시도의 재정을 풀어서 어려운 경제 주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분명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빨리 금년도 예산을 항목 조정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예산에 한 100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거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긴급명령을 발동하면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지 안 해요. 자기네들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그런 건의를 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뭐 야당 말 듣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해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기네들의 경제정책으로 지난 3년 동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심까지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은 경제 코로나가 도착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 산업에 코로나가 침투를 해가지고서 우리 생산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온 실적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통합당의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시면은 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금방 지금까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우리 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은 그 이튿날부터 정신이 혼미해질 겁니다. 그 사람들도 생존의 본능이 있으니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을 지속하다가는 자기네들 생존도 앞으로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속에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더욱더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민주적인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거 양상을 보면 이 조국이라는 바이러스가 이 선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한 것처럼 우리가 이 조국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국의 바이러스와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격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들을 갖다 엄벌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권력에 그렇게 아부하지 않고
꿋꿋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이 바이러스 균들이 자꾸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조국 바이러스에 밀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사회를 정의, 공정 사회로 만들겠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정의, 공정을 부르는 거지 실상을 보면은 정의와 공정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실태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 향유할 거는 다 향유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무슨 사회주의자니 뭐니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가진 못된 짓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을 내세워서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면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조국 바이러스들이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잘못 행사하시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되지도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을 찍는 투표용지인데 거기에서는 기호 2번을 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길다란 투표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아주 해괴망측하게 개편이 돼가지고 이 팔길이만한 투표용지가 하나 있어요. 그 투표용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두 번째 칸을 택해서 찍으세요. 미래한국당이 두 번째 칸입니다. 기호는 4번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해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네 번에 가면은 0표가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칸을 두 번째 칸을 반드시 선택한다고 생각해서 양쪽 다 두 번째 칸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투표용지에 나열되어 있는 더불어와 민주라는 글자는 절대로 읽지 마세요. 그것만 빼고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